강원도 임용시험 응시자가 지난해 3,00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춘천 한 곳에서만 치러져 응시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해부터 나이를 세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또 식품 사용 표기는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돼 시행되는데요. 새해 달라지는 것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이 2023년 원주시의 시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해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강릉 지역 공시지가가 평균 5.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릉시 운정동은 7.81%로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에서 초, 중 등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지원자가 지난해에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들 지원자들은 도교육청에 있는 춘천에서 1차 필기시험을 봤는데요. 춘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지원자들은 시험을 보기 위해 하루 전 춘천에서 숙박을 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전역에서 시험이 치러졌다면 겪지 않아도 될 불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춘천에서만 시험을 볼 수 있는 걸까요? 김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반비 씨. 강원도교육청 행정직 공무원 시험 준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려면 강릉에서 춘천까지 가야 합니다. 이동 시간만 차로 약 2시간. 컨디션 조절을 위해 시험 전날 춘천에서 숙박을 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춘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17개 시군 수험생들은 좀 그 교통비나 숙박비에 대해서 좀 이동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날 가서 컨디션 조절해야 하니까. 지난해 강원도교육청 초중등 임용시험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던 사람은 모두 4천여 명. 이 중 상당수가 춘천 원정 시험 불편을 겪습니다. 임용시험과 교육청 행정직 시험을 한 곳에서만 치르는 건 전국에서 강원도만의 경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험을 나눠서 치르는 곳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중등교사 1차 시험을 순천과 목포 나눠서 치르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엔 7개 시에서 나눠서 치러집니다. 강원도 교육청 측은 형평성과 보안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교원 임용시험의 경우 강원도에만 한정지어 지원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춘천 한 곳에서 치르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겁니다. 또 도교육청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전국 단위 모집은 아니지만 시험지 배부, 회수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 문제를 줄이기 위해 춘천에서 치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이미 지난 2014년부터 춘천 원정 시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용동 영서를 갈라서 고사장을 시험 치는 데를 이제 분리해서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임용 시험들을 지금 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또 저희가 그런 이렇게 분리했을 경우에 시험장 관리나 또는 인원이나 사실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은 시험장 증서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네, 보안과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지금 한 곳에서 시험이 진행되는 건데요.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 또 다른 공무원 시험은 나누어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시험장 증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만 나이 사용이 있습니다. 네, 작년과 달리 올해 새롭게 바뀌는 정책과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들어 나이를 세는 방식이 바뀝니다. 세는 나이와 연 나이가 생일을 기준으로 한 살씩 더해 나이를 세는 만 나이로 통일되는 겁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만 나이 쓰는 게 좋죠. 헷갈리지 않고 좋죠. 한 가지만 사용하니까.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갑자기 바뀌니까. 만 나이가 적용되면 올해 태어난 아기는 0살로, 돌까지는 개월수로 표시합니다. 1일부터 일상에 드러난 변화도 있습니다. 식품 사용 표기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실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짜인 소비 기한이 적혀 소비자 편의를 높인 겁니다. 여기 진열된 콩나물에는 유통이 가능한 일자인 유통기한과 먹어도 되는 기한인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유통기한도 함께 표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부는 23일, 빵류는 31일, 햄은 57일로 소비기한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시급이 작년보다 5% 올랐습니다. 올해는 9,620원으로 전보다 460원 인상됐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한 달에 201만 58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이 나이와 관계없이 지원됐던 수당이 아이 성장에 맞춰 부모급여로 지급되는 겁니다. 주택 청약제도도 바뀌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어디에 살든지 추가 모집하는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휘발유 유류세가 올랐습니다. 휘발유를 살 때 붙는 유류세 인하폭이 작년 37%에서 25%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경유는 작년과 같은 인하폭 3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릉 지역 공시지가가 평균 5.28%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는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5.28% 하락해 2020년 수준인 현실화율 65.4%로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지가가 가장 크게 바뀐 지역은 강릉시 운정동으로 7.81% 떨어졌고 대전동과 옥천동도 각각 7.03%, 6.78%가 낮아졌습니다. 강릉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를 통해 25일부터 공시할 예정입니다. 춘천시 보건소가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백신 방문 접종을 진행합니다. 예방 백신은 이가 백신으로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이 활용됩니다. 12세 이상 시민 중 기초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누구나 접종 가능하고 기초접종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관내 위탁의료기관 64곳에 전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원광수 원주시장이 민선 8기 역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선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원주와 관련된 특례법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여기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각종 규제 해제와 기반 조성도 추진됩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새해 첫 정례 브리핑에 나선 원광수 원주시장. 올해 원주시정은 경제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 청년 인구 유입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우선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원주 관련 특례법 반영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원주를 2중, 3중으로 둘러싸고 있는 각종 과도한 규제를 혁파하고 지리적 이점과 산업 성장을 기반으로 한 원주 경제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고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규제들이 많이 묶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원주에. 원주 서부권은 거의가 지금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그 특례 를 활용해서 좀 그 규제를 풀으려고 하고. 이를 위해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장비 구축을 위해 국비 200억 원을 확보해 올해부터 임시 운영과 센터 건립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불온 일반 산단과 불온 IC 사업도 속도를 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센터 상반기 착공,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지원센터 사업 추진 등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또 청년 지원센터를 2월에 개소해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과 월세 특별 지원,
초등학생 대상 매월 10만 원 지급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으로 보다 젊어지는 원주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보관입니다. 한편 지난해 성과로는 남원주 역세권 투자 선도지구 창업 지원 허브 착공,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원주 종합버스터미널 통합 운영 등을 꼽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파가 계속 이어지면서 한랭 질환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저체온증과 동상은 물론이고 빙판길 낙상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저체온증, 동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한랭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랭 질환이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인데 대표적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몸의 말초 조직들이 차가운 공기를 맞으면서 손상이 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을 한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몸 전체적인 체온이 떨어져서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이제 심하면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저체온증을 이제 한랭 질환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4일까지 한랭 질환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 늘었고, 특히 추정 사망자는 같은 기간 전년 0명에서 올해 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고 환자 중 절반가량은 65세 이상 고령자였고 저체온증이 83%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갑작스러운 한파 시에는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한랭 질환에 취약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활동을 할 경우에는 모자, 목도리, 장갑 등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옷은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 입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가급적 삼가해야 합니다. 길에서 음주를 하시거나 기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쓰러져 계신 상태에서 출동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께서 빙판길을 가시다가 넘어지시는 경우에 팔과 다리가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거나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셨을 때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일시적으로 체온이 오르는 효과를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체온이 몸 밖으로 발산되기 때문에 체온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효과를 냅니다. 무엇보다 외출할 때는 날씨 정보, 체감 온도 등을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평창군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1월부터 6월까지 시행합니다.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단기 임대 농기계 1,10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단기 임대 시 전 기종 5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군은 지난 2020년도부터 감면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지금까지 감면한 임대료는 8억 5천만 원입니다. 강릉시가 청소 근로자의 안전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생활 폐기물 수거 시간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합니다. 강릉시는 기존 새벽 3시부터였던 생활 폐기물 수거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쓰레기 배출 시간은 종전과 같이 평일 일몰 후부터 밤 12시까지로 동일합니다. 강원도가 겨울 축제장 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강원도는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 시군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겨울 축제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얼음판 위에서 개최하는 축제인 경우 인원 통제와 분산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도는 중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 요소가 발견된 이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축제 취소까지 고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춘천시가 오는 10일까지 올해 첫 희망 일자리 및 지역 공동체 사업 참여자 99명을 모집합니다. 참여 자격은 오는 2월 6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시민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미만인 가구 구성원입니다. 임금은 시급 9,620원과 간식비 5,000원이 지급되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동해시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 및 이자 보전 사업을 진행합니다. 융자 한도액은 업종별로 3천만 원부터 최대 5천만 원으로 오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